안녕하세요. 번역가 제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연휴에 무슨 원서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은요, 공교롭게도 죽음을 주제로 한 책이에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책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 이 책은 요새 한강 작가님 덕분에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국에 소개된 건 아마 1980년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작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삐삐롱 스타킹 그 시리즈 아시죠? 저도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작가님은 여성과 아이들 이렇게 좀 힘없는 약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고 실제로도 많이 이런 지지하는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이라는 그 전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작가님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대해 먼저 조금 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그 계기가 저는 너무 동화 같더라고요. 김경희 작가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 1980년대 당시에 그쪽 스웨덴에서 유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직접 이 작가님을 찾아가서 번역가님이 번역 의뢰를 드린 거예요. 너무 동화 같지 않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너무 동화 같은 얘기라서 같은 번역가로서 같은 책은 번역하는 번역가로서 이렇게 뭉클해진다 그럴까? 노스텔지아 잊지도 않은 그런 추억에 괜히 한번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먼저 이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형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형제 중에 동생은 조금 약하고 병들어 있고 형은 정반대인데 사실 죽는 건 먼저 형이죠. 그렇죠? 사고가 나서 동생을 구하다가 형이 먼저 죽죠. 근데 이제 형이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사후세계에 대해 얘기를 해서 동생도 이제 병이 들어서 결국 죽고 형을 만납니다. 사후세계에서. 거기서만 온갖 모험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은 또 다른 사후세계로 동생이 용기를 내면서 넘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죽음이라는 주제를 작가님께서 풀어내셨는데요. 독자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혼자만 읽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누군가와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강 작가님도 사실 이 책을 어렸을 때 읽었는데 본인이 광주 사태와 연결 지어서 자신이 읽었던 연도를 착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이제 그 스토리를 결국은 소년이 온다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좀 눈물이 났던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년이 온다를 쓰는 동안 오래된 이 책을 기억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30여 년이 흐른 뒤 다시 읽게 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불꽃에 손바닥을 댄 것처럼 놀라며 깨달았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는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폭력적인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고, 존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야말로 열쇠이며 단단한 씨앗이라고. 작가님께서 사자왕 형제의 모험 번역본 뒷부분에 담으신 내용인데 이 책이 왜 한강 작가님께서 소년이 온다를 쓰신 내용이 바탕이 됐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과도 충분히 나눠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읽기에는 글씨가 좀 작긴 해요. 작고 얇긴 한데 글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막 후루룩 읽히진 않아요. 저희 딸은 하루 만에 읽긴 했어요. 저희 딸은 워낙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후루룩 읽었고 했는데 1인칭 시점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동생 입장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누구 남정이입이 돼서 몰입이 돼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책이 사실은 용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사후세계로 넘어갈 때는 순전히 모든 게 동생한테 달려있거든요. 형은 이제 마비가 된 상태라서 형을 안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 순간이 저는 너무 몰입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어로 읽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서 한국어로도 사실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인데 느낌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읽을 때 한 겹이 막이 쳐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안대를 쓰고 읽는다라고 표현을 저 스스로 하는데 그 안대의 투명도가 어떤 책은 투명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너무 잘 읽혀. 근데 어떤 책은 투명도가 거의 100에 가깝고 90% 이래요. 그런 책들은 뭔가 내가 그냥 어렴풋이 겨우겨우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투명도가 조금 더 낮아지고 뭐라 그럴까?
모국어를 읽을 때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딱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거랑 그렇지 않은 문장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가 이루어지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누구는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경우 조금 더 사고가 에둘러 가고 내가 늘 해왔던 고정관념에서 약간 벗어난 사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를 자꾸 읽으시면서 낯선 감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보시다시피 사파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책에 몰입해서 읽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진짜 열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아마 한국판에도 번역본에도 그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원서로 한번 구입하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이번 연휴에 읽어보시고 또 얘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책은 여러분 바로 이 책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hrough? 근데 이 책 여러분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영화 아시죠? The Room Next Door 원작이에요. 영화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제목이.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서 저는 일단은 영화를 볼까 하다가 두 배우의 여배우의 그게 너무 강하잖아요. 두 분 다 워낙 다 이미지가 강하신 분들이고 또 영화를 제가 얼핏 트레일러 봤더니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너무 이게 강렬한 이미지를 받으면 책을 읽을 때 방해가 될까봐 저는 일부러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래도 두 배우의 이미지가 이미 너무 각인이 된 상태라서 이걸 읽는 내내 그냥 그 배우들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으로 읽는 게 좋았던 게 이 책도 어쨌든 죽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아까 그 책이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존엄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시작부터가 달라요. 영화는 처음 시작해서 바로 그 주인공이 이것도 1인칭 시점으로 그려지죠. 그 친구 입장에서 그려지는데 영화에서도 물론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책에서는 그게 더 확실히 느껴져요. 아이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영화의 시작은 그 주인공이 그 사인회를 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의 암 소식을 들은 건데 좀 너무 바로 들어간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책에서는 1, 2, 3부로 나눠져 있어서 첫 부분은 약간 이 주인공에 대한 얘기부터 많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X 강연을 보러 간 얘기,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뒤로 가니까 또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존엄사 얘기고 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하는 강의가 굉장히 좀 우울하잖아요. 이런 암울한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왜 낳는가, 대책이 없지 않는가, 좀 이런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앞부분 약간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뒤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 읽다 보니까 뒤에 내용이 나왔는데 존엄사에서도 사실 얘기가 많죠.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공도 자기가 나중에 이 친구가 죽고 나서 관여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친구의 요청을 수락을 하죠. 그래서 또 영화랑 달랐던 부분이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그냥 그렇게 끝나요. 이 친구가 죽은 뒤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영화에서는 그 죽은 뒤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았는데 저는 근데 이 책이 또 좋았던 게 아무래도 그런 존엄사나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지 제가 평소에 즐겨 읽던 그런 소설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약간 시사적인 단어라고 뉴욕타임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 오랜만에 많이 봐서 반가웠는데 잊었거나 모르는 그런 용어들은 좀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기도 해서 좀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ensco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안락하게 자리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보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If you are ensconced or ensconce yourself somewhere, you are made or make yourself comfortable and safe in that place or position. 그러니까 어느 곳에 스스로를 굉장히 편안하게 위치시키고 안전하게 위치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단어가 요새 조금 힘들어서 그런지 뭔가 좀 안락하고 포근한 요새 날도 춥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제가 요새 영어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거든요. 단어 하나를 계속 입에 굴려서 일주일 동안 갖고 가는 거. 이번 주의 단어는 나한테 이거야 라고 찜한 단어가 저한테는 바로 ensconce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너무 후루룩 읽히는 그런 책들, 그런 소설들이 좀 지겨우셨던 분이라면요. 약간 인문학? 그런 시사적인 느낌도 있고 또 전개는 소설처럼 후루룩 가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요. 영화도 좋지만 이 소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반대로 영화 읽으시고 다시 소설 읽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화에서 이제 많이 누락이 됐거나 조금 변경이 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가는 재미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번에 좀 거꾸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무겁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두 가지 책 제가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연휴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또 좋은 시간 가족들이랑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 책 소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